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육인과 함께하는 보육인 리더스쿨 라일과 민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교사 소통의 여왕이 되기 위해 부모와 소통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어린이집 부모와의 소통 10계명 1탄에 이어 2탄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린이집 부모와의 소통 10계명 중에서 5번째까지 알아봤어요. 민쌤, 네. 빠른 속도로 정리해 주시죠. 네. 첫째, 네. 첫 만남부터 좋은 이미지를 남도록 인사, 용모, 행동에 각별히 신경 씁니다. 둘째, 어떤 경우라도 예의를 지키며 존중하도록 노력합니다. 셋째, 부모와 사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넷째, 부모와 소통 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5번째, 부모의 자녀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교사는 소통하도록 합니다. 네. 이제 6번째. 영유아기 발달에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특별하게 부각시키지 말자. 라일, 네. 이 부분은 라일이 보육인들에게 강의할 때 별 100만 개라고 맞아요, 강의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아, 민쌤, 기억하고 계셨어요? 네. 아유, 기억력 짱이십니다. 제가 보육인들, 그러니까 원장님, 그리고 선생님들 역량 교육을 할 때 수도 없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나헬은 강조를 할까요? 영유아기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부모에게 부각시키지 말라고 이 나헬은 목 터지게 강조할까요? 우리 좀 깊이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민쌤, 네. 민쌤은 아이들의 폭풍적인 발달 과정, 그 가운데 26년을 함께 하셨잖아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과연 보육에 관련되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데요. 네. 누구나 초임 시절에는 좌충우돌하면서 네. 현장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죠. 때로는 교사답지 않은 마음, 자세, 네.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자책할 때도 있고 또 밤마다 고민할 때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시대가 변할수록 교사는 꾸준히 영유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요. 아, 왜냐? 저는 보육인 전문가잖아요. 감동인데요. 우리가 초입이든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육아를 하는 부모보다 전문가라는 사실이죠. 요즘 부모는 대부분 외동을 키우거나 또는 두세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선생님이 부모보다 영유아의 발달 특징, 특히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의 특징을 교사가 연구하지 않고 숙지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교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때로는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교사가 부모보다 더 모를 때가 있어요. 현장에서 당황하면서 얼마무리죠. 그러면 앙대요. 앙대. 라엘, 저도 후배 교사들과 일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더군다나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잖아요. 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또 경력에 관계없이 교사로 진입이 쉽다 보니 부모가 교사를 대할 때도 사실 교사를 하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신학기가 시작하기 전 내가 맡은 연령대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영유아 발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없이 현장에 뛰어들고 또 하루 일과를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 정작 교사가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 교사가 이해한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교사는 너무 힘들어해요. 네, 민쌤이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내가 맡은 반의 연령, 또 영유아의 발달 속에서 나오는 발달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에너지 때문에 또 성장 과정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훨씬 고민이 덜할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민쌤, 네.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갑자기 친구를 막 때리기 시작해요. 안 그러던 아이가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친구 피부가 벌개지기도 하고 또 스크래치도 생기고 있어요. 또 친구들이 이 아이 때문에 많이 울어요. 자, 이런 시기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연령이 언제죠? 제 경험으로는 네. 0세 후반부터 2세까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반에서 영유아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 교사들의 반응도 다양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교사들의 성격 또 경력에 따라서 반응은 아주 다양해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문제 행동들을 보일 때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와요. 예를 들면 1세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아이들의 자율성이 발달되기 시작할 때인데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언어와 감정 표현이 아직 미숙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속상할 때 자기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이 때리거나 꼬집거나 앙 물거나 으앙 하고 울기도 하는데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 행동을 줄어들거든요. 교사가 이런 아이들의 발달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곧 없어질 행동이기 때문에 부모와 소통할 때도 아이를 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교사가 영유아의 발달 특징을 잘 이해할 때 부모와도 원활한 소통이 진행되죠. 요즘 외동을 키우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고민과 갈등을 해요. 이때 교사가 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행동이 줄어들 것을 안다면 교사가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발달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초보 팁 팍팍 내는 선생님, 한번 우리 연출 좀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즘 무슨 말만 하면 때를 쓰고 친구들을 때려요. 근데 어린이집에서도 그래요, 선생님?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하온이가 친구를 자꾸 때려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의논드리고 싶었거든요. 전문가의 냄새가 솔솔 나는 선생님이라면 상황극 큐!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즘 무슨 말만 하면 때를 쓰고 친구를 때려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러나요? 어머님, 요즘 우리 하온이가 떼쓰고 친구를 때려서 요즘 고민이 많으시군요. 이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언어 표현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할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곤 해요. 그런데 때리는 행동이 클수록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갈수록 언어가 발달하고 사회관계가 발달할수록 이 행동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나 어머님, 우리 하온이가 떼쓰고 친구를 때리는 행동으로 혹시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거나 의논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락을 드릴게요. 그전에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건강한 반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 아이에게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며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홀딱 반할 것 같아요. 부모와의 갈등이 언제 커지냐? 바로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그 문제 행동이 마치 부모의 문제나 아이의 문제인 것처럼 교사가 얘기할 때죠. 우리가 영유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현장에서 교사로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관찰하며 부모와 소통하는 자세, 바로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전문가죠. 부모처럼 교사도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또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때로는 아이의 인성을 의심하는 또 다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와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는 내 빈자리를 대신하는 교사가
부모처럼 배려심 있고 따뜻한 성품이길 바라죠.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발달 과정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에 대해 깊이 있게 바라보는 자세가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경력을 떠나 우리는 부모와의 소통에서 전문적인 교사로 달릴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 부모와의 소통 10계명 중 너무나 중요한 별표 100만 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쌤, 네. 오늘 중요했던 부분 뭐라고요? 네. 이번 시간에 어린이집 부모와 소통의 6번째. 네, 영유아기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특별하게 부각시키지 말자. 2탄 끝! 다음 시간에 3탄 기대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보육인으로 생활하랴, 강의하랴. 공부하랴. 저희들 다 학생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보육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밤잠을 포기하고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는 라일과 민쌤에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힘주기 에너지가 완전 필요해요.